안녕하세요. 박질 방송 나는 나 6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이제 5월 중순, 옛날 같으면 이제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봄 날씨를 즐겨야 될 시기인데, 요즘은 어쨌든 게 날씨도 뭐 겨울 아니면 여름 이렇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봄인가 싶으면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처럼 기온도 높아지고, 저도 지금 지난주까지 잠바를 입고 촬영을 했었는데, 오늘은 이렇게 또 가벼운 반팔 차림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. 이제 선거가,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2주일 남짓, 2주일은 좀 더 남았겠죠. 이렇게 됐는데, 우리는 5월 중순하면은 그 장미가 탐스럽게 피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5월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, 5.16 하면은 이제 쿠데타의 상징처럼 이제 되었었죠. 5.16과 그 다음에 5.18이라는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사실 이제 5.16이야 뭐 그 이후에 이제 18년간 박정희가 통치를 하면서 뭐 인혁당 사건 등등해서 이제 그 많은 반정부 인사들을 그야말로 사법으로 죽이는 사법살인을 행했고, 그렇지만 어쨌거나 쿠데타 당시에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또 무혈혁명이라는 뭐 그 자화자찬의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룬 군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사실 그때도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장면 총리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더라면은 그 소수 군인들의 희생이 있을지 몰라도 쿠데타 자체는 진압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,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그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수녀원으로 그 숨어 들어가는 그런 비겁한 총리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그 국가 통수권자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한국인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이제 5.18은 그야말로 전두환 일당의 그 시민 학살을 통한 어떤 그 통치권 확보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사실 그 5.18을 얘기할 때 이제 5.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, 저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로는 그 성격 규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굳이 저보고 정의라고 한다면은 시민 학살 저항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때가 80년 5월 17일이 토요일이었고, 그날 이제 전국으로 그 비상계엄을 확대했고, 이제 광주에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어떤 그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 날이 이제 5월 18일인데, 금년에도 되게 희한하게 5월 17일이 토요일이고 5월 18일이 이제 일요일이 되는, 그러니까 45년 전이죠. 그 45년 전과 그 5월의 그 요일이 그때와 일치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.
제가 이제 굳이 그 5.18의 요일을 기억하는 이유가,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 절에 가서 토요일 날 저녁에 참선을 시작해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그 하산하는 그런 이제 토요 정진 법회에 늘 참석을 했었습니다. 이제 5월 17일이 되니까 그날도 토요일이 되어서 절에 가서 이제 그 저녁 예불과 더불어 이제 참선을 시작을 했고, 아침에, 그러니까 물론 철야 정진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스님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하는 그 참선 법회다 보니까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은 그 수면 시간을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시까지 한 2시간 정말 고운하게 자고,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또 새벽 예불 마치고 다시 한 2시간 이렇게 참선을 하고, 아침 7시에 이제 아침 공양을 하면서 참선을 끝마치는 그런 그 법회를 늘 보았었는데, 5월 18일 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아침 공양 마치고 내려오려고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, 니들 학교 다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. 예? 왜 학교를 다 가요? 그리고 이제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봤죠. 그랬더니 정부에서 대학에 그 식교령을 내리고 학교 문을 다 닫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워낙 그때는 이제 전두환 군부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살벌한 정책들을 연속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쨌거나 스님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학교를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일상 책이라든지 저희 전국에 필요한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다 기숙사에 있었는데, 좀 얼떨떨한 상태로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. 아침에 교문 앞에 딱 그 버스에서 내려서 보니까 교문 양쪽에 탱크가 쫙 이제 버티고 서 있고, 그 교문을 가운데 두고 그 공수부대원들이 총을 든 채로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을 때, 그 주변에 이제 다른 군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들을 그 협박을 했다고 할까,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분위기를 잡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도 봄이 되면은 관악산에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산에 많이 올라가는데, 그 입구가 이제 서울대 그 정문 옆에 그 등산로가 이제 따로 나 있습니다. 근데 학교 정문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산로까지 전부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학생들도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고, 또 등산을 하려고 등산배낭 메고 그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왔던 많은 시민들도 산을 못 올라가게 하니까 뭐 주변에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, 한참 그러고 있던 참에 그, 그 당시에는 그 나무 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고 다니면서 그 파는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도
이제 그 일요일이면은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산을 찾으니까 그 입구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준비를 했겠죠. 근데 그 상황에서 등산을 다 막으니까는 당연히 뭐 아이스크림 장사도 못했을 것이고, 하여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군인들하고 그 아이스크림 파는 분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교문 옆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인 한 명이 갑자기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그야말로 발길로 진 이기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직접 뭐 주먹 다짐을 한다든가 누구를 때리고 맞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해본 경험이 이제 없었는데,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폭력을 쥐인 자가 폭력이 없는 민간인을 그야말로 발길로 진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손에 총이 있다면은 그 때리고 있는 군인을 그야말로 총으로 갈겨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저는 그 서울에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아이스크림 판매하겠다고 나선 한 사람은 그렇게 진 이기는 모습을 봤을 때 광주에서 소위 그 말 그대로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 폭력을 가했을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오죽하면 그 광주 시민들이 그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맨날 정부에서 써주는 원고대로 읊어대는 광주 MBC에 불을 지르려고 했겠습니까? 제가 이제 광주 그 5.18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한국인이 위대하다,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약 일주일 남짓의 그 어떤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단 한 건의 절도 사건도 없었고, 또 뭐 방화나 약탈 같은 것은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오히려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군에게도 나눠주고 계엄군에게까지 어차피 니들도 우리 자식들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주먹밥을 나눠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광주 시민의 위대성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심지어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골라서 들고 나오면서 그 물건값을 주인이 없는 그 가게에다가 그 탁자 위에 그 가격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놓고 나오는 그런 소비자까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물론 현재 뭐 선진국이다, 뭐 앞서가는 나라다라고 이제 그 강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많은 나라들도 그런 그 시위가 벌어지거나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흔히 이제 약탈과 방화가 거의 기본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토록 그 엄청난 폭력에 저항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면서도 단 한 군데 가게도 틀리지 않고 또 단 한 군데 방화도 없는
물론 MBC에 대한 방화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친다 하더라도 그 광주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철저한 질서, 그리고 거기에 그 군인들이 그 시민들을 학살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저항하려고 했던 그 어떤 민주 시민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보호에 대한 의지,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, 이번에 윤석열이 일으킨 그 쿠데타는 옛날에 그 5.16이나 12.12와는 그 12.12 내지는 이제 그 5.17, 5.18 이러한 그 쿠데타들과 달랐던 점이 그 역할로 수행해야 될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그것이 결국은 5.18이 그 이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국민들, 그건 민간인과 경찰, 군인을 다 망라해서 결코 국민들이 맡겨놓은 그런 총칼은 국민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을 향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현재 군인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결국은 수십 년 후에 발생한 그 쿠데타에서 과거에 80년도, 즉 45년 전에 있었던 그 쿠데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국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. 우리도 국민이고 또 민간인도 국민이다라는 그 지극히 당연한 교훈을 이제는 현재 군인들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.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선거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속에 결심을 하셨을 것이고, 물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일부는 그 6월 3일 날 당일까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한 분도 있겠지만,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뭐 이병헌의 말로 뭐 국민을 위하겠다, 나라를 위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행동력을 보였고 또 어떠한 철학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는지,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적어도 쿠데타를 등에 업고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아직도 그 탈당을 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쿠데타 잔존 세력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물론 또 혹자는 윤석열이 일으킨 쿠데타가 뭐 마지못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이 허황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, 그동안 2년 반 남짓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기여했는가, 또는 퇴행을 시키는데 얼마큼의 기여를 했는가, 이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바로 답이 나오는 사실입니다. 따라서 이번에
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념이나 어떤 그 자기 진영의 논리에만은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된 모습의 그 대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에이 그놈이 그놈이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놈과 저놈이 어떻게 다른가, 이 사람을 뽑았을 때와 저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어차피 이제 2주일 남짓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선거 전에 녹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, 물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신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뽑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차피 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겠지만, 유튜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필요한 것인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